자, 2시가 좀 되기 전에 서혜순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자, 조사에 앞서서 작심한 것처럼 20분 동안 줄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영화가 뭐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저를 20년간 뭐 스토킹 같처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.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.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. 그래서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상호 씨 같은 분이 저 같은 뭐 남편도 없고 딸도 없는 여자한테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뭐 초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지금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. 네, 이상호 기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,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의심스럽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. 교수님, 네. 저는 좀 귀에 들어왔던 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여자를 공격했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일단 동정심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유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. 네. 지금 이 프레임을 자신은 약자다. 그래서 이제 여성이고 약자인 자신을 여러 남성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다. 이런 프레임으로 자기의 입장을 호소를 함으로써 자기를 좀 불쌍하게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여론의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앰네스티 같은 단체 제소하고 싶다.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약간 좀 진화된 형태의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이제 조금씩 변명하는 정도에 이제 그치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상당히 봤을 때 약간 피해 의식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아마 이상호 씨가 본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는 것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앰네스티 고소, 뭐 제소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없는 얘기고 이미 이분은 우리나라 그 권익위원회인가 인권위원회인가 그쪽에다 이미 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.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. 본인은 억울하다.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할복 자살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네, 상당히 이건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입니다. 보통 뭐 일반적인 뭐 여성들 특히 뭐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뭐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내 배를 뭐 갈라서 보여드릴까요? 뭐 또는 뭐 할복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참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합니다. 제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. 이런 심리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.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. 이건 결국 어떤 논리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네. 약간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 혹은 부인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네. 특히 본인이 그 남편이 죽은 지 20년 동안 남편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는 사실 저도 좀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마도 이제 그 얘기에 하고 싶었던 본질은 이렇게 믿을만하고 자상한 사람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.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뭐 동거남임 혹은 내연남이라고 주장되는 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포석을 까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결혼하지 마라.
무슨 일이 생기면 여자 뭐 잘못으로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. 네,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꾸 이제 남성 대 이제 여성을 편 가르면서 이제 대결을 구도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여성인 우리 약자들, 소수자들,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고 제도 아니냐. 네.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말려면 아예 그냥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.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좀 비약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약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네. 시댁에 대한 그러니까 김광석 씨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, 불만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며느리 혹은 그 뭐 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고전적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자체가 뭐 부인이나 그 며느리에 대한 그 시댁 식구들의 여러 가지 뭐 핍박, 학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느껴지잖아요. 근데 네.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본인이 시댁 식구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민법상 보면 혼인 관계의 해소라고 하는 것이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그러니까 실종했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이혼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그 혼인 관계가 해소가 돼요 자연스럽게. 근데 네.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하죠. 왜냐하면 이미 그 이혼을 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대상은 사망해서 없는 상태이고 혼인 관계는 해소가 됐죠. 다만 이제 우리 민법상 775조에 의하면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그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인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죽은 남편하고 이혼하겠다. 이건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또 여러 번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형사 그 고발 당해서 지금 조사받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. 도움을 네.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썩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강력히 하는 것 같습니다.